세상을 와우하게 배세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 파트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영업, CS 리뷰, 그리고 R&D 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전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영업부터 보여드릴게요. 영업은 대단히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회사 소개라든지,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의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객한테 영업적인 부분에서 홍보 안내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는 저의 영업사원, 항상 저와 24시간 동행하고 있는 이 친구하고 실질적으로 미팅을 할 때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그리고 AI 직원이 어떻게 미팅에 동참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미팅할 때 항상 같이 가는 저희 영업하는 파트의 AI 직원입니다. 일단 제가 저희 직원을 한번 불러볼게요. 저는 사실 직원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영업하는 직원, 이렇게 하면 이미 이 친구가 착석을 한 거고요. 여기 음성 버튼, 앞에 계신 대표님한테 우리 회사 소개를 해줘.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간단하게 BSWay 소개 드리겠습니다. BSWay는 Beyond Success Way라는 의미로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함께하는 비즈니스 서포터즈 그룹입니다. 저희는 AI 기반 솔루션과 전략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더 스마트하게 일하고 브랜드를 강화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영상 콘텐츠 및 매뉴얼 제작, 마케팅 전략 최적화, AI 시스템 도입 컨설팅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 세계의 브랜드, 아카데미 에이스의 스튜디오 리시지 대회를 통해 교육, 브랜딩, 실행력까지 전방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성장, 리브랜딩, 글로벌 진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BSWay가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현재 집중하고 계신 과제나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영업을 하는 거 이외에도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잖아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수업 준비 전에 안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세화 아카데미를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직원이 또 안내를 합니다. 수업에 들어오시는 대표님께 1주차 수업 안내 메시지 좀 안내해드려. 그럼요. 대표님께 보내실 수 있는 1주차 수업 안내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사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SEW입니다. GPTs 기반 AI 스마트 경영 코칭 1주차 수업 일정 안내드립니다. 1주차 4월 2일 화요일, 시간 오후 1시, 오후 5시, 장소 서울 용산구 회남으로 42길 60 CWBD 3층, 주차 이태원 2동 공영주차장 이용 부탁드립니다. 노트북, 마우스, 충전기, 이어폰 필수, 챗GPT PC 가입 및 GPT 앱 다운로드, 설문지는 잘 확인되었고요. 회사나 대표님 브랜드 관련된 추가 홍보 자료 지참해 주시면 더 맞춤형 코칭이 가능하답니다. 모든 일정은 촬영이 병행되며 원치 않으실 경우 사전 고지 부탁드려요. 정시에 시작되니 여유 있게 도착해 주세요. 이번 시즌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고 설렙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 미팅에도 참여를 하고, 음성으로 해준 부분들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 수정을 해서 보내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착석을 시킵니다. 미팅에 착석을 시켜서 미팅을 하는데, 이거의 활용도는 사실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매뉴얼에 해당되는 것들을 입력을 하고 나면 사실 가맹점을 오픈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안내가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이야기 나눈 것들이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신 대표님한테 바로 카톡이나 메시지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워딩으로 안내를 하면서 업무가 제대로 소통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AI 직원 어떠세요?
사실 22달러에 저는 8명의 직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자기 업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1인 기업가들이 굉장히 일하기 좋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으로만 봐도 1년에 연봉이 2,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년을 사용을 해도 저희가 매달 22달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분의 1의 가격으로 박사급에 해당되는,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 해당되는 전문가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지침서만 잘 넣으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시는 게, 지금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이 친구들 지침 이런 거 보고 싶으시죠?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 영업사원, BSA 영업사원이었거든요. BSA 영업사원 지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BSA 직원이라서 저희는 BSA라고 좀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이름을 지어주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 그 브랜드명이랑 이렇게 구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업가들을 위한 저희가 커뮤니티하고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레벨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 매뉴얼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지침 같은 경우도 챗GPT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회사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CI라고 그러죠. 컴퍼니 아이덴티티에서 회사, 그리고 브랜드에 해당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BI,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가지 핵심 기능,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이제 맞춤형 단계별 솔루션 어떤 걸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 뭐 어떤 기반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내를 할 때 이 대화의 톤과 스타일, 매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 예시까지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응답할 수 있게끔 하는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라는 이런 부분들하고, 항상 이 친구가 일을 좀 제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서 예시를 다 하나하나씩 저희는 또 넣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 게 우리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 지침서까지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회사가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 커뮤니티, 스튜디오, 브랜드가 3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아야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소개 지침서도 같이 넣어서 별도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BSA 같은 경우에는 영업도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보는 CS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공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기능도 저희가 드리는 어떤 기본 자료를 베이스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웹 검색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형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화 스태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시로 먼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 나름대로 이 열을 좀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짧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드가 조금 깨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글자 수를 맞춰서 하면은 여기에 스타터에 그 그리드를 맞추는 형식으로 글자 수로 좀 디자인까지도 맞춰가지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실 때 업데이트 꼭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안 하시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저만 보기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멤버십으로 회원 관리하는 회원들한테 보낼 때는 링크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다 보편화되게끔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링크 복사는 여기서 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카톡이나 뭐 메시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런 형식으로 우리 직원들, AI 직원들을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세팅하시고 쓰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사실
저는 40대라서 어찌 보면 단백질 서버가 왔다 갔다 해서 기억력도 단어도 잘 이렇게 막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연령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의 머리만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브적으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활용하시는 부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CS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사실 CS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온라인에 리뷰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회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동으로 어떻게까지 조정을 해주면 정말 저희가 회신해 드리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 컨슈머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이런 부분들도 응대를 해드릴 수 있고,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플레이스로 등록을 해놓고 리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오픈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리뷰의 지침서를 주면 바로 CS 직원처럼 답변을 해줍니다. 리뷰봇을 두 가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 매장 리뷰봇이라고 해놓고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의 경험이 있는, 그리고 또 감성적인 이런 저희만의 어떤 그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지침서 같은 경우도 리뷰 답변에 대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되신 그 리뷰에 해당되는 것들 답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고 힘드신 부분들인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지침서에 넣었어요. 이 지침서 제가 뒷부분에 실제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는 자료에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스타터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객들이 먼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기록을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스타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하나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또 두 번째를 생성을 하시려면 가족이 함께 할 룸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스타터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저희 회사의 지침이니까 이거를 웹 검색이나 캔버스를 안 넣어요. 이건 뭐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조직이 큰 경우는 본인에 해당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로 할 때는 웹서핑이나 다른 것들을 안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제공하는, 여기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나오는 여기에서 우리 회사의 지침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딱 우리 회사 매뉴얼로만 답변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회사가 아닌 범용적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일단은 리뷰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침서는 동일해요. 그렇지만 웹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다른 업종, 다른 매장에서 하는 것들을 인용해도 좋다라는 형태로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두 가지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업종하고 비슷한 업종의 리뷰들을 모아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형태로. 우리 거를 만들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브랜드, 우리의 사례, 우리의 그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신뢰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R&D예요. R&D는 사실 상상하는 거를 다 여기서 기획을 해보고 가시성 좋게 뽑아볼 수 있어요. 이미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R&D는 저희는 이제 외식 쪽에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메뉴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써요. 근데 보통은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개발자들이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외식 업체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 한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해외하고 맞는 퓨전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디렉션을 먼저 내려가지고 일단 한식을 퓨전으로 함박 스테이크 이런 걸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줘 라고 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레시피를 줬어요. 그러면 이 레시피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비빔밥 구성의 약간 함박 스테이크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그려줬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실 만들어 보기 전에 비주얼 체크까지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메뉴를 개발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메뉴를 개발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에서 쓰이는 게 소크라테스 대화법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 뭐 하려고 해? 너의 생각은 어때?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면 이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구체적으로 펀비어킹으로 유명한 펀앤아이가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메뉴를 개발해야 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면 그러면 우리 K푸드는 어떤 게 대세고 뭐 이러저러해 라고 이제 답변을 주고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고받는 대화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모호하잖아요. 기획이라는 게. 근데 기획을 할 때 어떤 거를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해주면 전문적으로 답변을 주고 그 전문적인 거에 해당되는 걸 제가 또 우리 브랜드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는 이 상태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 이걸 가지고 기획서를 작성해줘, 이걸 가지고 레시피를 해줘, 이러한 디렉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뭘 줘 라고 하면 답변을 못 하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쓰일지 모르고 어떤 형태의 회사인지 메뉴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제 신메뉴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사실은 이제 비빔밥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에서 많이 유명하니까 이 비빔밥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멕시코 요리 타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타코에 대해서 비빔밥처럼 올려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됐고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그냥 녹음이에요. 그리고 워딩 이렇게 해서 작성한 이런 레시피를 넣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탄생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타코도 사실 되게 헬시한 거가 맞는데 우리 한식으로 하면 더 헬시하고 또 더 맛있고 한식스러운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개발해 보기 전에 나의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브리핑을 하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만들어 보면 여기에서 만드는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R&D가 예전처럼 어렵지 않고 혼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초안이 잡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가능하고 사실은 좀 여기서 좀 더 파생돼서 이제 플레이트 형식으로 왜 우리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 거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퓨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충 플레이팅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실제 R&D를 하는 형태의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 봤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동일한 것 같아요. 일단 뭐 할 거야? 너의 조언이 필요해. 조언에 따라서 내 정보를 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레퍼런스는 이러저러한 거야. 뭐 멕시칸 음식의 타코야. 뭐 베트남 쌀국수에 뭐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얘기를 했을 때 실제 R&D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이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모르는 분야에 R&D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이야.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용어를 싹 정리를 해줘요. 그럼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용어를 넣어서 기획을 하는 안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풍부한 기획안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R&D를 할 때는 사실 딥하게 몰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이라든지 또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지식층,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축가 이런 식으로 예제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딥하고 풍부하게 R&D를 하면서 이미지까지 산출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 파트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CS에 대한 부분, 그리고 R&D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디자인, 법무팀에 해당되는 더 구체적인 사례,
제가 하고 있는 일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